안녕하세요. 아마존입니다. 지금 스타필드로 한창 뜨거운 도시 경남에 있는 창원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지금까지 창원이 하락기를 4년 넘게 지속했는데 그 하락기를 겪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고 이제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지금까지 10년간 매매 시세와 전세 시세 그리고 입주 물량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언제 하락했고 언제 상승했는지 그리고 상승한 이유는 뭐고 하락한 이유는 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분석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경남으로 설정하시고 그 다음에 창원 성산구로 하겠습니다. 창원 성산구를 택해서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경남 창원시 성산구 멀티 차트 현황이 떠 있고 여기다가 수요 입주까지만 추가하고 시장 강도는 헷갈리니까 빼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멀티 차트는 2009년부터 20년까지 약 11년간의 시세 그래프를 나타내는 거고요. 매매 시세 이 파란 선 먼저 보면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급상승을 했습니다. 2009년에는 매매가가 평균적으로 580만원 하던 게 지금 11년 7월에는 925만원, 거의 180% 상승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1년 중반부터 14년까지는 조정기를 겪었고요. 그 다음에 14년부터 16년까지 다시 약상승, 그리고 16년부터 19년도 중반까지 다시 하락, 거의 4년간의 하락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작년 말부터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1차적으로 상승을 하긴 했지만 이 832만원이라는 가격은 과거로 되돌려보면 거의 2010년 가격에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타임머신을 타고 지금 가격이 10년 전에 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적으로는 지금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는 게 맞겠고요. 그 다음 전세 시세를 보겠습니다. 전세 시세는 제가 2012년부터 나와 있기 때문에 이 2012년을 기준점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세 시세는 계속 꾸준히 증가해서 2017년까지 계속 증가했고요. 17년부터는 계속 감소해서 중반까지도 지속해서 하락한 모습을 보여줬고 그 다음 최근 조금 상승한 모습입니다. 이거를 보면 사실 전세 시세를 보면 그 주택의 사용 실 가치를 나타내기 때문에 얼마만큼 입주 물량이 있었고 그리고 얼마만큼 수요를 하는지에 대해 좀 더 적나라하게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차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이 막대 그래프를 보면 그 연별로 입주량이 같이 나오는데 이 하늘색 선이 연간 입주량이고 그리고 이 빨간색 선이 연간 수요를 하는 양입니다. 그래서 어떤 해는 연간 수요보다 못 미친 해들도 있었고 어떤 해는 수요보다 많은 해가 있었습니다. 특히 2009년부터 13년까지는 지속해서 수요가 많고 공급이 적은 시기여서 그 시세가 딱 오르기 좋은 시기였고 하지만 2009년부터 11년까지 너무 급등하다 보니까 11년부터 13년, 14년까지는 조정기를 겪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14년부터 17년까지도 그 입주 물량이 부족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약상승하였고 그 다음에 17년부터 입주 물량이 크게 나오면서 매매 시세도 그리고 전세 시세도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또 입주하는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19년 중반에 선 진입해서 좋은 입지의 단지들은 시세가 다소 상승한 편입니다. 2차 상승을 기다리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09년부터 11년까지 이렇게 창원이 크게 상승한 이유를 세 가지로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수도권 시장이 2006년부터 9년까지 꾸준히 상승하면서
이미 이제 피크를 찍었고요. 그 다음에 이미 커버린 유동성이 이제 수도권이 아닌 지방으로 투자가 시작된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래서 넘치는 유동성,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당시 다른 타 지방과 달리 창원 같은 경우에는 통합창원이라는 행정적 호재가 있었고, 그리고 광역시급으로 이제 인구가 100만을 찍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지방 중에서도 인구가 많은 안정적인 투자처로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타 도시들보다도 창원에 많은 투자자들 그리고 실수요자들이 주택을 구매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역경제 호재입니다. 당시 조선업이 굉장히 호황이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창원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급여도 높고 그만큼 충분한 구매력을 갖추고 있어서 주택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수요가 넘치던 시기였다. 이렇게 세 가지 이유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구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왜 조정기를 겪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너무 단기간의 급등 때문에 조정기를 겪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아파트들이 수요 공급의 논리에 많이 따르지만 단기간에 너무 급등하게 되면 입주 물량이나 공급이 부족해도 가격이 오르지 못합니다. 이는 창원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 도시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다른 사례를 들고 오기 위해서 서울의 강남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강남구를 보시면 수입주를 누르고 강도를 빼고, 네, 여기 이렇게 보시면 17년부터 19년 중반까지 공급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꾸준히 상승을 했고요. 사실 2020년도 공급이 부족한 구간인데 이미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조정기를 겪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창원도 마찬가지로 같은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상승폭이 강남이 굉장히 컸던 것 같지만 사실 실제로 컸지만 여기서 보면 2017년 초반에 3,500만 원이던 평당가가 2020년 3년 후에 5,500입니다. 3년 후에 지금 180%도 못 미친 성장률이기 때문에, 하지만 창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단기간 완전히 급등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상승폭도 컸고, 그래서 그 상승에 대한 피로감 때문에 조정기를 겪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입주 물량이 15년부터 6년까지 단기간 부족하게 되면서 전세 시세와 매매 시세가 서로 둘 다 상승을 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그 상승 폭이 2009년과 11년만큼 크지는 않고요. 어쨌든 약상승을 하게 되고 시장이 점차 개선이 되자 어마어마한 물량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2016년부터는 매매도 그리고 전세도 하락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락한 매매 시세가 작년 19년 중반까지 꾸준히 4년 넘게 하락을 하면서 시세는 굉장히 안정적인 바닥까지 내려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하락했는지를 보면 이때 분양한 단지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17년부터 입주한 단지들은 서울로 치면 강남에 좋은 입지의 신축들이 계속해서 대거 공급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보다 못한 아파트들은 계속해서 시세를 하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거의 4년간 매매 시세가 하락하게 됐고요. 그때 입주한 아파트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호객론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여기가 이제 유니시티고 구창원 지도인데 입주 연차를 뭐 한 3년에서 5년으로 줄이고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5년 전 입주기 때문에 한 15년부터 17년까지 입주한 물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쪽에 유명한 유니시티, 그리고 가장 1급지인 용지 아이파크, 용지 더샵, 그리고 여기가 대원 꿈의 그린, 그다음 이쪽이 가음동 신축들입니다. 다 보시면 여기는 뭐 피디스첩 울릉도에 계신 분이 5채나 갖고 있는 용지 아이파크, 그 유명한 아이파크, 그 유명한 단지고요. 여기는 호수로 끼고 있고 뭐 학원과 뭐 마트, 일자리 모든 거를 갖고 있는 입지에 신축이 들어오게 됨으로써 주변의 구축들은 사실 죽을 쓸 수밖에 없었고요. 마찬가지로 최근까지 유니시티의 공급 물량이 지속되면서 다른 아파트들도 전세 시세나 매매 시세나 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17년도에 가음 더샵, 그리고 센텀 프루지오, 가음 꿈의 그린 이렇게 새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면서 사실 이 아파트 단지 양으로도 창원시 전체 그 수요량보다 초과하는 물량이었습니다. 여기가 대략 한 1500세대, 여기가 800세대, 1000세대. 그럼 얼마예요? 계산이 안 되네. 2500. 한 3200세대? 이 정도면은 상원시가 연간 필요하는 물량의 3배 이상의 물량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죠, 6배인가? 네. 결국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공급이 공급되고 하락하였는지, 가격적으로 저평가되었는지, 그런 여부가 그 매매 시세를 가장 큰 영향을 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앞으로의 입주 물량과 현재 가격적 저평가 여부를 판단을 하면 결국 앞으로 상승할지 안 할지를 예측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방식을 기반으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20년 이후에는 창원에 이렇다 할 입주 물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 중반부터 많은 투자자들이 선 진입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그러한 투자 수요를 힘입어서 1차 상승을 했던 겁니다. 네, 요거는 지금 성산구 차트이기 때문에 창원 전체 자료를 보기 위해서 수요 입주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경남에 창원시를 조회를 하면 지금 20년부터는 입주가 부족한 상황이 도래하고 있고요. 드디어 도래를 하고 있고 사실 그리고 20년에도 이걸 뜯어보면 현재 힐스테이트 아티움 시티를 제외하면 의창구, 성산구 외에는 입주 물량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여기 사실 의창구 동읍 용잡리 이쪽은 위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창원과 굉장히 먼 곳에 구창원 이쪽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입주하는 물량이기 때문에 여기 의창구와 성산구의 수요를 뺏길 위험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상 아티움 시티가 세대 입주가 마무리가 되면 의창구와 성산구에는 더 이상의 입주 물량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창원시를 볼 때는 창원시만 보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김해에서 출퇴근을 하는 그런 수요가 많기 때문에 김해 입주 물량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경남에 창원을 추가하고 김해를 추가해서 함께 보면 지금 창원도 그랬지만 김해도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2020년부터는 김해도 마찬가지로 줄어들면서 21년부터는 절대적인 부족 구간에 진입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는 김해도 마찬가지지만 창원에 좀 더 큰 영향을 줄 요인이다. 왜냐하면 일자리나 모든 생활권들이 김해보단 창원에 좀 더 많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미분양 현황 한번 보겠습니다. 경남에
사실 미분양이 가장 어려운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2009년부터 시작된 상승장이 11년도가 중반까지 지속이 되면서 미분양이 꾸준히 감소했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급등한 나머지 분양가들도 고분양가에 나오고 이러한 영향으로 다시 미분양이 상승하는 구간에 접어들었고요. 14년까지는 그랬고 다시 16년까지는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부터 16년부터 아까 말씀드린 뭐 가음이나 대원 꿈의 그림, 뭐 용지 아이파크 이런 것들이 15년부터 계속해서 분양을 했거든요. 그래서 좋은 입지의 아파트들이 신축이 대거 분양을 하다 보니까 지금 갖고 있는 미분양은 소화가 되지 않고 계속 쌓이겠죠. 그래서 16년부터는 계속해서 미분양이 쌓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다가 이 회색 막대 그래프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전에? 이 회색은 준공 후 미분양입니다. 그래서 더 악성 그 재고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준공 후 미분양까지 계속해서 늘어들면서 시장은 굉장히 안 좋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점차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사실 5,000세대라는 미분양은 창원시 100만 인구를 감안했을 때 굉장히 많은 숫자의 절대적으로도 많은 숫자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조금 꺼려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이걸 사실 뜯어보면 리스크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분양이 어떤 아파트가 있는지를 조회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 현재 이 5,000세대 미분양이 어떤 아파트들인지 보기 위해서 홈페이지에서 저번에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찾아보겠습니다. 창원시청을 검색하고 들어가서 미분양을 검색하면 미분양 현황이 이렇게 게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최근의 미분양 현황일 겁니다. 네, 이게 창원의 지금 관내 미분양 공동주택 현황입니다. 2020년 3월 말 기준이고요. 각 구들별로 지금 미분양이 얼마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시청에서 게시하는 자료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 5,104세대가 미분양 가구수로 남아 있는데 이 중에서 의창구와 성산구는 321세대로 10%가 채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지금 마산 회원구 하포구에 있는 미분양 아파트들이고 사실 이 전부는 이 월형 부영 아파트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월형 부영 아파트는 그 오션뷰가 나오는 아파트 위주로 많이 판매가 됐고 그래도 4,000세대 이상이 미분양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아파트를 제외하면 사실 미분양이 1,000세대로 급감을 하게 되고 그 나머지 아파트들은 조금씩 지금 해소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리스크는 조금 덜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의창구나 성산구에 투자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의창구와 성산구는 지금 300세대밖에 미분양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거의 미분양에 대한 그 리스크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사실 전체 산술적인 미분양 수치는 굉장히 높은 게 창원시지만 그 안을 뜯어보면 사실 그렇게 위험한 투자처는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까다로운 지역이긴 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창원의 지금까지의 시세들의 흐름과 상승했을 때의 이유, 하락했을 때의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016년부터 지금 거의 근 4년간 하락한 이유는 결국에는 그 좋은 입지에 아파트들이 계속해서 입주를 함에 따라서 주변 시세를 그리고 전세 시세를 모두 끌어내리면서 하락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공급이 이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이었다면 이 공급 리스크가 해소되면 가격은 다시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지금 20년부터는 특히 의창구, 성산구에는 새로운 신축 단지가 없기 때문에 근 3년간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투자처로서는 지금 공급의 리스크가 없는 적기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부에서는 지금까지 창원이 왜 상승했고 하락했는지 그리고 그 이유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창원에 어떤 단지들이 있고 저번 청주처럼 시세를 리딩하는 단지들 먼저 설명드리면서 향후 투자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3부에서 마무리하면서 이번 창원 지역 분석도 마치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혹시 이 내용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그리고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